우리가 예전에 취미생활 또는 낭만 이런 걸 생각했던 이러한 거하고 이런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필름 어떻게 감을까요?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감는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네네. 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불편함 자체가 낭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가 두느냐. 그러니까 디지털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편리한 물건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가지는 미학,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준 선생님 모셔서 우리 낭만은 처음이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다 이제 오디오에서 이제 카메라까지 패가망신 취미 중에 이제 두 번째 테마 주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점은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냐 디스크트한 데이터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0과 1로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찍은 데이터들을 그 CCD 클럽 차지드 디바이스 이공계 여러분들 그 낭만은 문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공계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즐겁게 잘 알아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그 CCD의 성향에 따라서 좀 색감이 달라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니 미러리스랑 니콘 DSLR이랑 사진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사실 어릴 때 디지털 카메라, 이거 나름 명칭이 나오기 전에 되게 신기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보이죠. 뭐 이제 기억나는 처음에 어떤 그런 외계 행성을 탐험하던 거를 이제 제 어릴 때 기억을 봤던 게 이제 보이저호가 발사돼서 몇 년 있다가 사진을 막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성, 뭐 토성 이렇게 사진을 보내는데, 어릴 때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이게 우리 집에서 찍는 사진은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필름 꺼내서 필름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보내지?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어디선가 막 설명을 텔레비전 나온 전문가분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저렇게도 보낼 수 있구나 싶은데, 그게 결국은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 원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들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저장이 필름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닌 다른 형태 저장 방식의 차이가 디지털 카메라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아날로그 카메라 M3나 이 디지털 M9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 다 신경 써야 될 것은 ISO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셔터 속도, 조리개 이런 건 다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이제 디지털이다. 예를 들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에 상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CCD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CCD에 상이 맺히는 거죠. 저는 이 디지털 카메라 하면, 여러분들은 디지털 카메라 처음 언제 써보셨어요? 저는 제 기억에 처음 써봤던 게 90년대 후반. 그때 우리나라에 좀 많이 쓰기 시기 전이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되게 비싼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도 있었고, 제가 이제 순간 웃음이 나는 게, 그 당시에 소니에서 나왔던 이 보급형 이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왜 웃냐면은, 그 당시에 그 소니 그 디지털 카메라 제일 특징이 뭐냐면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그러니까 이제 1.44메가짜리를 끼워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 거기 이제 그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보통 무난하게 이렇게 하면은 딱 우리 필름 카메라 정도 36장 내지 한 25장에서 30장 정도 쓰면 딱 되는. 해상도가 대충 감이 오네요. 감이 오시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그걸 들고 나가면 다들 쳐다봤던. 쳐다보죠. 저건 뭐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은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언제부터 써보신 겁니까? 보면? 디지털 카메라는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그 카메라 열풍이 불었어요. 똑딱이 열풍이 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랬었나요? 그래서 그때 똑딱이 남자가 쓰니까 나도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근데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고 좋죠. 일단 가방을 안 들고 다녀서
다 돼서 좋고 수동 카메라는 가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상징이죠. 또 이렇게 딱 해서 열어보면 스펀지 이제 들어가 있고 필름 꽂을 수 있는. 이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서 굳이 쓴다면은 간지 그 자체였죠. 그렇죠. 간지죠. 이 카메라 가방 탁 매면 카메라 가방 자체가 간지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맛에 카메라 들고 다녔는데 예, 맞아요.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들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편하게 쑥 찍고 주머니에 넣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저도 맞아 처음에 다 똑딱이었지라고 생각이 이제 드네요. 보면. 네네. 예. 그때 2000년, 2001년 그 무렵에 똑딱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브랜드에서 쏟아져 나왔고 캐논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캐논, 팔렸었고 니콘뿐만 아니고 뭐 후지에서도 나오고 뭐 코닥에서도 나오고. 네, 펜탁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뭐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카메라와 관련된 일을 했던 모든 기업들이 가전 회사들까지 덤벼들어가지고 심지어 삼성에서도 만들었었죠. 네, 삼성에서도 만들었었죠. 보면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회사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덤벼들었는데 아쉬움만 남기고 철수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죠. 오디오도 그렇습니다. 오디오도 그런가요? 삼성 미놀타 옛날 카메라 있다가 결국은 철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쓰셨군요. 사실 그 카메라들 다 어디가 있죠? 그러게요. 저 집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작년에 이사하면서 짐을 한번 정리를 막 하다가 이 박스는 뭐야 하고 딱 열어봤는데 2000한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샀구나. 2007년쯤 샀던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야 이게 여기 있었네 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이거를 꺼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케이블에서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케이블은 도대체 어디 갔냐. 그 케이블이 없죠. 그 케이블이 없고 일단 켜봐야 되는데 그걸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 충전할 충전기도 없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렇게만 했었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 카메라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까요? 보면은 일단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드린 건 일단 간편하죠. 간편하다. 자동 모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이 스튜디오 촬영도 디지털 카메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소니 미러리스네요. 얘는. 소니 알파 시리즈가 다 소니네요. 보면. 그런데 색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색감이 좀 더 따뜻한 색감이 나고 사진을 좀 잘 찍은 느낌이 들어요.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잘 찍는 사람과 못 찍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대충 잘 나와요. 그리고 일단 간지가 나죠. DSLR 기준이죠, 보면은. 미러리스도 그렇고. 뭔가 좀 전문가 느낌 나잖아요. 묵직하고. 그리고 일단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라이카와 관련한 뭐 해보면 단위가 이제 확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요즘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오죠.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중고 물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제 다 이제 처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망원 렌즈부터 지금 이 조금 이따 설명했지만 렌즈가 13mm부터 지금 400까지 쓸 수 있거든요. 400mm까지 쓸 수 있는데 이 바디까지 다 합쳐봤자 요거 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렌즈 다 합한 거에 지금 요 라이카 렌즈 하나 값보다 더 저렴하다. 훨씬 저렴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는 게 낭만을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기술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낭만을 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낭만이 생기는 새로운 거죠. 낭만이 생긴다. 좀 더 저변이 확대된달까요? 그 전까지는 내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싶어도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 카메라는 배워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배운다 이런 표현 썼는데 여러분들은 카메라 처음에 사진을 어떻게 촬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전공상 좀 잘 찍는 게 좀 필요해가지고 배웠어요. 어디 가서 이제 학원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그 아그리파 이제 하얀 이제 석고상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둘러놓고 조명 바꿔 가면서 이렇게 찍어봐라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하나씩 놓고 찍어봐라. 그래서 이제 놓고 체험하고 돈 많이 드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주르륵 찍으면. 제가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프로 사진 작가한테 형 나 사진 좀 하나 줘. 그러니까는 야 너 잘 찍더만 뭐. 야, 구도만 잡으면 돼. 구도만 잡으면 돼. 많이 찍어봐. 많이 찍어봐. 그렇죠. 뭐 많이 찍으면 되는 건데. 뭐 가르칠 게 없어 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수동식 카메라 시절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카메라가. 그렇죠. 그러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오면서 이 렌즈 이런 이제 대구경 여러 가지 줌 렌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이 렌즈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또 관심이 많아졌죠. 지금 오늘 이쪽에 있는 렌즈들은 다 디지털 카메라용 디지털 카메라용 렌즈입니다. 제가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 접했을 때
다들 이제 가는 분들이 헷갈리고 고민하고 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난 원래 니콘 쓰고 네. 있었어.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 니콘 바디를 샀는데 네. 렌즈는 맞기는 맞아. 네. 맞기는 맞는데 특성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라고 이제 했는데 요즘엔 다 뭐 옛날 이야기가 됐죠. 그렇죠. 이건 지금 몇 미리짜리입니까 보면은?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60mm 단렌즈입니다. 60mm 단렌즈. 예. 단렌즈라고 그러면은 이제 줌 기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가까이 크게 찍고 싶어 그러면 피사체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되고. 바디 줌이죠. 그렇죠. 아, 좀 멀리서 찍어야겠네. 그러면 이제 뒤로 내가 뒤로 가는 그렇죠. 아니면 모델을 뒤로 물리던 그렇죠. 해야 되는. 하지만 제일 이쁘게 잘 나오는 게 단렌즈. 그렇죠. 네. 보통 제가 아는 사진 작가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진은 50mm 단렌즈로 잘 찍으면은 못 찍을 사진이 없다. 네, 보통 뭐 그렇게들 예.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아, 참 영롱하네요. 예. 일단 작은 것부터 할까요? 네. 얘는 14, 24. 14, 24. 24.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가까이 광각 렌즈죠. 관광 렌즈로. 예. 예. 사실 이런 거 되게 필요할 때 있습니다. 실내 촬영할 때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데 벽에 대각선으로 붙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카메라 가까이서 찍고 싶다. 예. 이거 외엔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예. 아, 답이 있긴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2470. 2470. 예. 그렇죠. 요게 이제 보통 보면은 보통 디지털 카메라 내가 DSLR 해볼래 그러면은 예. 처음에 장만하시는 게 이제 요런 거 되는 거죠. 번들 렌즈를 넣는 게 보통 그 정도 24에서 렌즈죠. 70mm. 그러면 예. 이제 보통은 여기서 이제 더 가까운 쪽으로 광각으로는 좀 나중에 가고 그렇죠. 일단 더 멀리를 원하시죠. 그래서 150도 됐다가 200도 가고 대포가 막 이제. 가야죠. 예, 그래야 이제 뽀대가 난다 생각을 하시는데 요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이제 2470. 2470. 예. 네. 70까지 갔죠. 네. 그 다음에는 70200. 70200. 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바디보다 렌즈가 더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목이 이제 처지기 시작을 그렇죠. 하고 예. 짐이 되기 시작하죠. 내가 도대체 이거 왜 들고 다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네. 하지만 들고 다니면 어딘가 뭔가 뽀대가 나서 감지죠. 감지가 나서 의기양양하다가 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보면 아 이거 뭐지? 라는 비교의 네. 대상이 참 또 극명하게 되는. 아, 또 하나의 그 접사 찍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걸로 찍는 거예요. 망원으로. 예, 굳이 가까이서 찍는 게 아니고 멀리서 줌을 당기면은 줌을 당겨서 예. 예. 그런 방법이 또 있긴 하죠. 네네. 사실 참 요즘에 보면 정말 잘 나온다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보면은 이것도 다 오토줌 다 되고 다 되죠. 예, 그다음에 사실 이런 옛날에는 도대체 제 피사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감이 없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알아서 내가 원하면은 거리까지 다 알려주고 다 측정을 해주니까. 측정 다 해주고 이거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런 렌즈를 들고 내가 뭘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렌즈를 장만했을 땐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막상 이제 뭘 찍지? 라는 이제 고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렌즈는 딱 인물용이니까 네. 집사람, 애들, 특히 애기들이 있을 때 좋죠. 보면은 있어봐. 그러고 이제 딱 찍어주기 좋은데 뭔가 간지가 나서 저런 망원 렌즈를 샀다. 네. 근데 갑자기 이걸 뭐 찍지? 풍경 사진 찍기도 좀 애매하고. 사실 망원 렌즈 찍는 거는 예. 어떨 때 망원 렌즈 많이 쓰냐면은 새 사진 주로 찍는 분들이 계세요. 새 사진. 예. 그런 분들은 새 사진이 아니면은 스포츠 빠른 장면 멀리서 줌을 당겨야 될 때. 그 빠른 장면을 당기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망원 렌즈로. 그러니까는 그게 테크닉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컨버터예요. 컨버터. 뭐냐면은 2배가 됩니다. 2배. 그러니까 200mm짜리 얘를 먼저 낀 다음에 끼면은 400mm. 예. 400mm까지. 그러면 이제 400mm 안 사도 예.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는 또 뭔가 단점이 또 있는. 아무래도 뭔가 많이 쓰면 왜곡이 생기죠. 중간에 뭔가 생기면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하나 좋은 거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구경 큰 망원 렌즈를 이제 산 친구들이나 주변에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다들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야각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망원이 될수록.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충 보고 찍으면 됐는데 지금은 끊임없이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다가 힘 다 빠지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눈과 실제 보는 장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 보시다 보면은 이제 광각 줌으로 쫙 확대해 보면, 그렇죠. 예, 옆에 이제 가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어디쯤 찍고 있어요? 라고 네네네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건 없으니까. 네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카메라 찍으시는 분 중에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실내 스포츠 사진 촬영. 네. 예. 그런 건 프로의 영역이죠. 그러니까요. 뭐 이를테면 피겨 스케이팅. 네. 정말 그 찰나를 담아내는
그걸 보면 정말 예술이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네, 알죠. 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일단 무엇보다 셔터 스피드를 짧게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ISO 높여야 되고, 잘 프레임 잡아서 찍어야지 예. 하는데 아예 이 프레임에 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쵸, 그거예요. 축구장 가서 찍어봐야지라고 해서 딱 했는데 이건 어차피 삼각대가 필요해. 그래서 삼각대를 딱 놓고 찍어도 이미 공은 저기가 있어요. 손흥민이 공을 차요. 차서 발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을 찍고 싶은데, 그렇죠. 그 포인트 잡는 게 그게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낭만을 즐기고 싶으면 그만큼 또 고민할 게 또 많아지는군요. 보면은. 그렇죠. 기계가 다 해준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도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어느 정도가 돼요. 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사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다. 난사죠. 난사죠. 그냥 아무렇게 찍으면 되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브랜드가 옛날 카메라는 되게 다양했다. 일본 브랜드만 해도 막 되게 많고 독일도 되게 다양했고. 근데 디지털로 오니까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게 캐논 뭐 거의 캐논 천하다. 캐논 천하죠. 니콘 조금 있고 그다음에 뭐 소니가 또 별개 영역에서 조금 또 있고. 미러리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뭔가 사람의 이제 감각을 즐기기 위한 취미 생활로서의 어떤 이런 용도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엔 동의해요.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 카메라를 잘 찍고 싶다면은 내가 많이 찍어봐야 되는데, 이런 카메라로 찍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찍었을 때 그 맛을 알아야 즐거움이 있어야 그걸 계속 추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찍었을 때는 내가 아이폰을 찍는 것보다 훨씬 못 찍었는데 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찍고 예쁜 모습이 보여야 흥미가 생겨서 계속 도전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는 그런 맛이 확실히 있었죠. 야, 이게 찍히네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 얼굴 포커싱도 못 해가지고 얼굴 다 번지게 이렇게 나왔던 게 나중엔 잘 찍게 되면은 기분이 좋죠. 내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난 너무 잘 찍어. 프로 사진사들도 이제 보면은 웬만하면 아이폰으로 찍어,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 이야기할 만큼 이미 그 안에 이제 전문가가 딱 내장이 돼 있는 거니까. 실제로 가까운 후배 중에 하나가 걸그룹, 그다음에 아나운서 지원하는 그런 분들, 승무원 지원하는 분들, 프로필 사진은 거의 뭐 그냥 속된 말로 아도 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탁월한, 뭐 거의 이제 개조. 그 친구는 그분들 사진을 찍는 시간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그 정도 바쁘게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사진 어떻게 찍어 하면은 아이폰 쓰시나요? 아이폰을 찍으세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다. 실제로 카메라도 그렇게 좋은 카메라도 안 써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되게 표준화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비슷해지고 있나요? 뭐 이제 한번 캐논이나 뭐 니콘이나 어떤 뭐 소니나 지금 남아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예전에는 각 카메라마다 특성이 되게 달랐단 말이죠. 어떤 거는 쨍하게 잘 나오고, 어떤 거는 약간 부드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어떤 거는 둘 다 중간쯤에 이렇게 무난한 게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의 현재는 어떤가요? 다 이렇게 브랜드마다 특성들이 그래도 여전히 존재한다? 존재하긴 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훨씬 줄었다. 예전에는 굳이 카메라까지 않고 필름만 보더라도 코닥이냐 후지냐 따라서 색감이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렌즈도 35mm 쓰느냐 50mm 쓰느냐 똑같은 걸 찍더라도 자체 라인업을 쓰느냐 아니면 호환되는 서드 파티클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카메라를 정말 잘 알고 그 전문 분야에서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게 니콘으로 찍었는지 캐논으로 찍었는지 라이콘으로 찍었는지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면 이 디지털 카메라의 세상에서는 이런 이제 수동 카메라에서 느꼈던 그런 낭만은 이제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직도 이 수동 카메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 최근에 되게 놀란 게 SNS에서 새삼스럽게 이제 필름 카메라를 다시 꺼내들고 촬영을 해보고 또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낭만이라는 그런 우리 이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돼서는 편하고 좋고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더 좋다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군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번에 저는 최 박사님 이 양반 운전 좀 해본 사람이구나 말씀하셨던 게 수동기요. 한 4,500rpm 올린 다음에 2단계 딱 물릴 때 착 무는 그 느낌. 그거는 오토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낌이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수동 카메라.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낭만이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감정이라는 건 결국 아날로그.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다 디지털이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만족이라는 거는 참 종류가 다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나면 이제 후보정 네. 많이 하잖아요. 색감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그냥 창작 활동을 해라. 사진을 찍는다고 하지 말고 창작 활동을 해라. 네. 뭐 요즘에 이제 특히나 쇼핑몰 사진들 보다 보면은 이제 너무 늘리신 분들 네. 종종 이제 보이고 아마 23세기쯤 되면 등장할 인류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카메라란 건 순간의 포착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막 기다리고 실력을 닦고 찰칵 그걸 해서 거기서 딱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시험 다 본 다음에 갖고 와가지고 시험지만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진을 뭐 잘 찍었느니 못 찍었느니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 저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만족. 예.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딱 찍은 다음에 그냥 그 자체로 만족을 해요. 그런데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찍을 때 필터 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포토샵 필터만 해도 필터가 너무 좋아져서 상상도 못할 그런 색감들이 나오고 지금 같은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 때가 예뻐질 때가 됐잖아요. 순천만에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내가 보는 장면이 너무 예뻐.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렇게 안 나와. 보정을 하니까는 그 느낌이 살아. 그러니까 어떤 거에 내가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이 시각적인 걸로 기록을 해보고 싶은 게 사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본질의 기억에 맞춰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도 이제 예술이고 충분한 이제 낭만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근데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서는 저는 그 기술도 사진을 찍는 테크닉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긴 뭐 이제는 AI한테 그냥 야 이거 보정 좀 해줘 라고 맡기면 뭐 요즘에 여러분들 그 종종 많이 쓰시는 그 앱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1990년대 미국 고등학생 졸업 앨범 스타일로 다 만들어주긴 하지만 보면은 저 그거 한 거 보고 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걸 저도 해봤는데 참 SNS에 못 올리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오디오,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카메라를 하는데 오디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디지털로 바뀌던 뭘 하던 사람한테 그냥 소리라는 아날로그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이라는 것들은 이제 정말 다 디지털로 이제 바뀌잖아요.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취미생활 또는 낭만 이런 걸 생각했던 이러한 거하고 이런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는데 이를테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필름 어떻게 감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감는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불편함 자체가 낭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그러니까 불편함, 어색함,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낭만적인 길을 걸어가는 거고 난 피곤하고 귀찮아. 그러면 그냥 편리한 이제 가면 되는데 또 한편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그래 요즘에 필름 카메라가 유행이라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덥석 우리 뭐 오디오도 마찬가지지만 덥석 이렇게 고가 라인업을 사실은 사진을 뭐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만 찍어 보시던 분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비춥니다. 그러면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뭐 미러리스나 이 DSLR 같은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뤄보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대 요소, ISO, 뭐 조리개,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익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낫다? 아니면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대충 몇 번 찍어보고 넘어가면 돼. 이렇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본적인 테크트리가 있어요. 여기에도. 테크트리. 일단 처음에는 저는 디지털 똑딱이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나오나요? 똑딱이가? 그럼요. 그런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똑딱이 1,000원? 예. 역시 세상은 1,000원짜리 똑딱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라이카 이런 데서 나오나요? 라이카죠. 라이카 아니고선 누가 1,000원짜리 똑딱이를 삽니까? 근데 그렇게 라이카처럼 비싼 거 말고 정말 막 쓰는 거 그런 거 써서 분명히 아이폰, 갤럭시 찍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걸 일단 느껴본 다음에 점점 조금씩 수동의 느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DSLR, 보급형, 중급기 저는 카메라 고급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바디 자체는? 바디 자체는 고급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어떻게 보면은 사진의 기법을 익힐 수 있을 만한 매뉴얼 작동이 되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씩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니콘 D750이라는 모델인데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거의 니콘의 가성비 끝판왕 같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쌉니다. 근데 뭐 와이파이 같은 기능은 빠져있지만 잘 찍혀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권하는 거는 닿는지도 찍어봐라. 왜냐면 그래야 이제 사실 피사체하고 감각, 거리 예.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으니까. 예. 그 줌이 있으면은 그 느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닿는 주도 귀찮죠. 예. 근데 그 귀찮음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낭만이라는 거, 네. 즐거움, 취미라는 것들은 귀찮은데 남이 봤을 땐 귀찮은 건데 네. 그 귀찮은 와중에 즐겁고 재밌고 그 성과에 대해서 내가 좀 만족할 수 있어야 네.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이제 수동식 카메라로 네. 넘어간다 그러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갖고 나오셨던 거는 이제 다 라이카고 네. 만약에 이제 내가 그래 이런 거 좀 찍어봤어 이제 좀 알겠어. 네.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엔트리용으로 이제 할 만한 수동식 카메라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일단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DSLR로 갈 것이냐, 미러리스로 갈 것이냐, RF로 갈 것이냐. 카메라의 그 구조 방식인데 일단 RF 카메라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얘는 상가식량법을 통해서 상을 매치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SLR, 예. SLR 카메라는 옛날 전망경처럼 예, 예. 거울로 반사시켜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예.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센서로 그냥 이렇게 센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이거 카메라 좀 찍다 보면은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그 느낌이 오게 돼요. 나한테 맞는 거를 써봐라. 근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RF 카메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RF 카메라는 RF 렌즈가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렌즈를 여기다 끼울 수가 있어요. 구경만 받으면 뭐 서로가 한번 해볼까요? 예. 보여주시죠. 어릴 때 제일 신기했던 게 이 렌즈를 교환하는 예. 이 모습이었습니다. 프로의 손길이 느껴지는. 이 시간에 다시 봐도 이건 너무 이뻐 보면. 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핸드 그립이요. 핸드그립이 딱 있고. 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제 밟아 나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네.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과정을 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뭔가 이제 이렇게 편하게 같이 모여서 이것저것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까요? 근데 카메라는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죠. 예. 그리고 동호회에서도 내 카메라 남들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죠. 난리 나죠. 예. 어쨌든 게 아니라 싸움 예. 나는 일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오디오는 좀 느낌이 다르죠. 오디오랑 느낌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디오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디오는 철저하게 물론 시각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이제 청각으로 네네. 전해지지만 이거는 이제 시각과 촉각. 개인의 주관이 좀 더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디오는 사실 이 소리도 좋고 저 소리도 좋아요. 좋은 소리 들으면은. 그렇죠. 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예. 근데 카메라는 되게 잘 찍은 카메라지만 난 이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맞습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나의 주관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 시각적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죠. 시각으로 보니까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호보다가 좀 더 뚜렷해지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폐가망신 취미 중에 이제 한 넘버 3쯤 되는 네. 게 이제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카메라는 뭐 폐가망신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아니 카메라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렌즈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딱 어느 정도 구비만 해놓으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린 한 이를테면은 녹티독스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구할 없어요. 수가 없다. 예. 그런 거는 그냥 이제 희귀품, 예, 레어템으로 간주해버려야 예.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박물관에 있어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해봤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줄 하나밖에 안 되니까는 오디오 줄. 근데 렌즈를 이것저것 바꾸고 감가가 생기고 하면은 네. 물론 렌즈 값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뭐 해볼 만하다. 예. 대신 이거는 철저하게 내 취향을 잘 알아야만 네. 뭐 뭐든지 다 그렇겠지만 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들 지금 여러분들 손에 하나씩 들려있는 카메라를 네.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시간 동안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참 낭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날로그라는 게 뭘까 요즘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다 여기로 다 사라질 것 같았었는데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새삼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스물스물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을 견뎌서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만년필이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불펜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른 시간을 갖고 왔는데 이 시계는 심지어 오토매틱도 아니에요. 얘는 매일 감아줘야 되지만 이게 감아줄 때 그 느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 편하게 살기 위한 뭔가를 장만하려고 돈을 벌고 네. 하루하루를 조금 편해지게 살려고 다 하는데 정작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더 불편한 거를 찾는 게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디오 그리고 카메라 이런 걸 보다 보면 사람의 되게 원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구나. 그러니까 디지털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편리한 물건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가지는 미학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굳이 오실로스코프로 찍거나 한다면은 CD, SACD, LP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음질로 본다면은 하지만 한 100명 있으면은 90명 정도는 LP가 소리가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는 소리라는 느낌이 훨씬 그러니까 익숙함과 어릴 때의 추억, 우리의 감각이란 거는 오직 데이터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기억, 그리고 그 물건에 관련된 추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추억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카메라들은 어릴 때 아버지가 야 서봐 분리해 웃어 그 추억이 있잖아요. 새삼스럽게 차도 그렇고 오디오도 그렇고 이런 카메라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질 뭐 폐가 망신하는 취미라고 하는 것은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다. 한편으로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각이나 기분 이런 것들 바꿔 나가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을 또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2시간 정도 해서 이 카메라를 살펴봤는데 갑자기 구매 후기 펌프질을 막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필름 카메라 어떻게 한번 장만해볼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있는 추억이 담긴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 아니면 중고장터에 내놓으려고 했던 디지털 카메라를 다시 꺼내 들고 한번 카메라라는 새로운 또 낭만에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굳이 난 꼭 라이카라는 걸 그 느끼는 감성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카메라에 아까 말씀드린 엘마 렌즈 있잖아요. 지금 여기 껴있는 게 엘마 렌즈거든요. 이 정도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언저리. 오디오보다 훨씬 쌉니다. 훨씬 쌉니다. 훨씬 쌉니다. 라이카인데도.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오디오보다는 좀 낫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난 뭘 취미해? 나도 최 박사랑 비슷해. 되게 무취미하게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부터 한번 가지면서 몸 안에 잠든 감각을 깨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일단 카메라 이야기 가볍게 한번 해봤고요. 카메라 이야기는 앞으로 또 여러 재밌는 또 아이템들이 등장하면은 그때 또 등장하겠죠,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카메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뭔가 한 선생님이 또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나올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하시면서 가을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삼프로 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